죽음은 물러나고 이제 그의 날이 올 것이다. Nunc tenebrae evanescent, et die sus perveniet. 악마를 때려잡던 강동원의 검은 사제들이 2편 검은 수녀들로 개봉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송혜교가 악마를 때려잡는 수녀로 나온다고? 멋지다 현진아. 한국 엑소시즌 끝판왕 검은 사제들 2 검은 수녀들 예고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검은 사제들의 속편인 만큼 전작과 이어지는 세계관을 연결짓는 익숙한 요소들과 다시 등장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전작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김신부는 자신을 보조할 보조사제를 찾기 위해 신학학교를 찾았었죠. 어쩌다가 학교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수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고마예식 보조사제라. 이번 예고편에서도 역시나 도심 속에 위치한 신학교로 보이는 곳이 등장함과 동시에 악마를 쫓는 검은 수녀 유니아를 연기하는 송혜교가 이곳을 찾는데요.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 역시 자신을 보조할 특별한 수녀를 찾기 위함임을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타로 카드가 나오고 카드 한 장은 더 데빌을 그리고 카드 뒷면은 독특한 꽃문양 표식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 전작에서 악마들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그들을 쫓는 일을 검은 사제들에게 맡긴 비밀스러운 조직 장미 십자가가 등장했었죠. 카드에 그려진 문양으로 보아 이번 영화 역시 장미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어지는 장면에서 송혜교가 찾는 보조 수녀이자 카드 주인의 얼굴이 드러나죠. 수녀 미카엘라로 출연하는 전여비는 전작에선 일반 학생이었던 강동원과는 달리 그녀 역시 장미 십자가와 연관된 인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뒤편 캐릭터 분석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작에서 위기의 순간 강동원을 구해준 영물 신성한 아이템 성프란치스코의 종이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종이라고 수도승들이 악귀가 들린 숲을 지날 때 그 종을 치면서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이 종은 성프란치스코가 직접 만든 것으로 전해지며 이 종의 능력은 종을 울리면 악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악마는 바로 종의 이름을 맞출 정도로 악마들에게조차 악명이 높은 아이템이죠. 전작에서는 위기의 순간 종을 울려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었기에 이번 영화에서는 또 어떤 극적인 연출을 보여줄지 그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바로 이번 영화의 캐릭터들입니다. 먼저 이번 영화의 주인공 유니아 수녀를 연기하는 송혜교는 강한 의지와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이번 영화의 박수담 역할인 악마의 빙이 된 소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남자 신부로 구성된 의외에 굴하지 않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해낼 수 없는 소년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고편을 통해 그녀의 활약을 미리 보자면 그녀는 검은 베일을 머리에 쓰며 등장해 마치 히어로가 수트업을 하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는 악마의 농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이죠. 이어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중요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이는 휠체어를 탄 캐릭터를 찾아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이번 영화는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는 듯한 긴장감 있는 연출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녀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해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수녀가 무슨 일하는 대사로 보아 수녀인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봉인된 것으로 보이는 정당의 사슬을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악마를 구마하기 위해 소화기까지 튼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폭발에 이어 불바다까지 전작을 뛰어넘는 시련과 고난을 선사할 것으로 보이죠. 강력한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어떻게 연기해낼지 그녀가 펼칠 강력한 카리스마 넘치는 수녀의 모습이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니아 수녀의 구마를 도와줄 보조 수녀이자 전작에서의 강동원 역할인 전여빈이 연기하는 미칼라 수녀는 앞선 예고편에서 보시다시피 그녀는 장미 십자회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전작의 보조사제의 설정이었죠. 구마사의 말을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 독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 교활한 악령과 싸우기 위해 지덕체를 겸비하며 로만 예식서와 무속에서도 지적하는 호랑이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죠. 호랑이 뛰면은 9886.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아휴, 이놈 자식이야. 아휴. 예고편에서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악마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목격한 뒤 송혜교를 돕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 후 그녀는 마치 형사처럼 악마를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마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과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인된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력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번 영화에서의 전여비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송혜교를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에서는 없었던 역할이었죠. 이준욱이 연기하는 바로 신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소년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이성적 접근을 고수하는 바오루는 소년의 상태를 구마가 아닌 예학적 치료로 해결하려 하지만 점차 상황이 예상 밖으로 전개되며 그는 내적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죠. 과연 그는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준욱의 활약은 이번 영화의 꿀잼 관람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박수담의 미친 열연으로 한국 오컬트 장르의 장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영화의 꽃이죠. 아역배우 문우진이 강력한 악령에 사로잡힌 부마자 희준을 연기합니다. 전작에서의 영신은 성당에 다니던 착한 아이였지만 우연히 12형상이 봉인된 채 탈출한 돼지를 만나게 되면서 육체와 영혼이 타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서사와 미친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캐릭터였죠. 같은 고기 덩어리가 우리 잡고 있어. 더 안전한 곳을 찾을 거야. 이번 예고편 속 부마자인 희준은 전작에서 침대에 묶여있던 영신과 비슷한 상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침대에 묶여 구마당하는 모습은 이거 전작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우려스러웠지만 다음 장면을 보자 이런 걱정은 싹 사그라들었죠. 그는 금지된 성당 안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두 명의 인지를 붙잡고 수녀를 협박하는 모습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악마가 희준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한층 더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문우진이 연기하는 희준은 어떤 사건으로 부모자가 된 것이며 박소담의 연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의 몸에 깃들어 있는 악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악마의 정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는 바로 희준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신부 안드레아를 연기하는 호주노입니다. 호주노의 역할은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측해보건대 그는 예고편 속 리체를 탄 남자가 아닐까 생각되며 커튼을 걷자 눈을 부셔하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해를 못 본 것으로 보이며 그의 등장은 희준을 구하기 위해 은퇴한 신부가 돌아왔다로 그려지거나 전작의 가브리엘 신부처럼 희준을 구하던 중 결국 악령에게 굴복한 신부로 등장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놔? 사령 주제에 어디 거사를 막으려고? 너 말고 누가 또 있는 거야? 호준호는 악령과 싸워도 전혀 지지 않을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에 과연 악령과 싸우는 그의 모습과 그는 어떤 서사를 갖고 있을지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는 악마의 정체입니다. 12형상이라는 악마 집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설정인데요. 이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12간지를 모티브로 삼아 장미 20자가 번호를 붙인 악마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전작에서 등장한 마르베스는 영화를 위해서 창작된 허구가 아닌 실제 솔로몬 왕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마법서 레메게톤에 등장하는 72악마 중 한 명입니다. 마르베스는 72악마 중 서열로 5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서열을 갖고 있는 악마로 이번 영화에서 등장할 악마 역시 72악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작보다 더 강력한 악마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예상해보건대 4위 가마긴, 3위 바사고, 2위 아가레스, 1위 바알 같은 상위 악마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악마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고편에 담긴 힌트를 분석해보자면 그림 속 희준의 모습이 마치 바다에 휩싸인 듯한 모습과 함께 이어지는 다음 장에선 뱀의 형상이 등장하죠. 이는 이번 악마가 물과 뱀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탄일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성경 요한 묵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탄을 큰 용 혹은 옛 뱀으로 묘사하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에 등장하는 악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린 악의 근원이자 인간을 타락시킨 유혹자로 여겨지는 최종 보스급 악마 사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정확히 어떤 악마가 등장할진 아직 알 수 없지만 예고편 속 장면들을 통해 이번 상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을 안겨줄 것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영화에서 등장할 악마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리고 악마가 가져올 공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줄까요? 검은 사제들, 사바, 그리고 파묘까지 다음 다뤄볼 주제는 오컬트 장르의 불모지인 충무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 감독이죠. 장재원 감독의 부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영화가 장재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지 않아 아쉬움을 넘어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죄도시 시리즈는 매 작품마다 다른 감독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시리즈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각기 다른 감독들이 자신들만의 연출을 이용해 새롭게 풀어내고 있죠. 이런 성공 사례가 있기에 시리즈물에서 감독이 바뀌는 시스템은 이미 충무로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점, 전작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쌓은 제작사인 영화사집이 제작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송혜교, 이진우, 허준호, 전여빈, 문은진 등 내로라는 배우들이 선택한 만큼 장재영 감독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여담으로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과 함께 무당도 함께 등장해 악마와 싸운다고 하니까요. 과연 가톨릭 엑소시즘과 한국의 샤머니즘을 어떻게 융합해 녹였을지 검은 수녀들은 다가올 1월 24일 개봉합니다.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픽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추였습니다.